두 번째 세션은 솔리드웍스와 함께 사용하면 좋은 엑스앱과 솔리드웍스 2023의 애드인 신기능입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신기능 소개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인터넷 검색에 솔리드웍스 2023 신기능 도움말을 검색하시면 솔리드웍스에서 제공하는 신기능 정보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D 스컬프터입니다. 두 번째는 3D 크리에이터입니다. 세 번째는 애드인 제품인 라우팅 준비했고요. 네 번째는 단독 실행이 가능한 비주얼라이즈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3D 스컬프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D 스컬프터는 신기능뿐만 아니라 아직 이 제품을 모르시는 사용자분께 포괄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된 결과물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형상을 기초 영상으로부터 제작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라 불리는 조절자를 통해서 점, 선, 면 요소들을 회전 및 크기 조정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서리를 추가하여 만나는 절점마다 그리고 모서리, 면 등을 세분화하여 우리가 원하는 모델링의 유연성을 부과하여 내가 원하는 모델링에 더욱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सब디비전 모델링은 모델링의 특성상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날카로운 요소는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부분도 손쉽게 추가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정렬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는 직선이나 곡선 형태로 절점이나 모서리 요소들을 내가 그린 형상에 가깝게 맞춰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실시간 미러링 기능을 지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준면을 가운데 두고 그 기준면의 좌우가 서로 미러링되어 작업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2가지 중에 6가지를 먼저 설명드렸고요. 그 뒤에 6가지는 영상을 보신 후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설명을 들으시면 아무래도 지루해 하시겠죠. 그래서 준비된 영상으로 작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과연 3D 스컬프터는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스타일과 복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모델링 도구로는 설계 아이디어를 CAD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3D 스컬프터는 끝없는 디자인 가능성을 열어주는 단순하고 더 자유로운 형식의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또한 연결된 모든 장치의 브라우저에서 सब디비전 모델링을 제공합니다. 디자이너가 3D 스컬프터의 X-쉐입 앱을 활용하여 C스쿠터의 감각적인 외관을 완성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구성 요소는 몇 가지 참조 이미지로 시작합니다. सब디비전 모델링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균일한 경계상자로 된 기본 모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밀고 당기기, 크기 조정, 회전 등 화면 조정자로 सब디비전 요소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모양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영역 라인을 추가 또는 제거하거나 제한된 영역 제어를 위해 면을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곡률 연속성은 전체적으로 유지되지만 날카로운 모서리가 필요한 경우 엣지를 추가하고 라운드를 바로 조정합니다. 팝업 알림과 내장된 작업 관리를 통해 설계 프로젝트를 쉽게 협업할 수 있습니다. 팀원들은 디자인 작업 공간 내에서 의견을 추가하고 모델을 공유하며 서로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सब디 요소를 다른 구성 요소 스케치 또는 모델링 지오메트리에 정렬하고 치수 입력으로 오차없는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을 실시간 미러링하기 위해서 대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돌출 명령으로 더 많은 재료를 추가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सब디 바디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올가미 선택 도구로 불규칙한 सब디 요소를 선택할 수 있고 그립을 그리듯 요소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가끔 सब디 바디를 조작하다 보면 표면이 교차하는데 이때 메쉬 검사 도구를 사용하고 KG 보기를 통해 문제 영역을 쉽게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넷서페이스 명령은 프로파일 스케치와 경력 스케치를 기반으로 섭디 표면을 생성하는 데 적합합니다. 새로 생긴 표면은 완료 전 세분화 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 영역을 제어하여 활성 섭디 바디 또는 표면의 특정 영역을 분리합니다. 제조를 위해 개별 구성 요소로 분할하여 여러 섭디 바디로 나눌 수 있고, 나눈 바디를 하나의 모델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완료된 디자인은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작업 영역에서 완료 상태로 옮기면 상대방이 나의 작업이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디자인 또는 솔리드웍스 데스크탑에서 제조 세부 정보를 추가할 수 있으므로 설계자는 항상 선택한 앱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디자인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PLM 서비스로 파생된 제품을 만들거나 참조가 연결된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관리할 수 있습니다. 3D 스커프터의 자유형 환경을 사용하면 복잡한 모양과 표면을 그 어느 때보다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팀원과 협업하여 디자인 컨셉에서 프로덕션까지 모든 장치의 브라우저에서 연결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로 무한한 설계 가능성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3D 스컬프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서 앞전에 설명드린 내용 이외에 그 추가적인 6가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돌출은 내가 원하는 곡면 등을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요소를 다시 한번 그쪽에 추가를 하여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넷서페이스 기능은 원하는 프로파일과 경로를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섭디 표면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표면, 생성한 표면을 작업 영역을 내가 지정해서 내가 원하는 구역만 절점을 조절하거나 모서리 요소들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바디, 섭디 바디를 추가하여 생성하여 곡면 등을 합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메트릭 기능인 X디자인 또는 솔리드웍스의 기능을 사용하여 파라메트릭의 세부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 관리 PLM 서비스를 통해서 설계의 개정, 속성 및 수명, 주기 상태 설정 등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D 스컬프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곡면 디자인이 많이 포함된 제품을 설계하는 고객님이라면 저희 3D 스컬프터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두 번째 3D 크리에이터로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크리에이터도 3D 스컬프터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어떤 부분들이 좋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용자 매개 변수입니다. 스케치와 피처에 어떤 특정한 값을 정의하여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디자인 어시스턴트입니다. 반복적인 스케치 작업이나 설계 기능들을 솔리드웍스가 알아서 유사한 기능을 작업해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커맨드 파킹입니다. 내가 어떤 피처를 먼저 시작을 해도 스케치와 또는 참조 평면을 생성하여 새롭게 유연성 있게 작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로는 가변 필렛인데 이 가변 필렛에 사용자가 지정한 곡률로 여러 방향으로 편의성 있게 작업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사산입니다. 규격화된 나사산 형상을 손쉽게, 실물 나사산 형상을 아주 손쉽게 진행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ECAD 파일 가져오기입니다. ECAD 파일로 된 회로 기판 파일을 작업 공간에 직접 가져오게 하여 모델링 공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스마트 메이트 기능입니다. 솔리드웍스에서도 제공하지만 X디자인에서도 저희가 설치를 하지 않는 웹브라우저에서 실행하는 X디자인에서도 손쉽게 메이트를 구현할 수 있는데요. 부품을 선택하여 끌어놓기만 해도 메이트 유형이 자동으로 제한되어 신속한 메이트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메이트 헬퍼입니다. 유사한 구성 요소의 배치를 예측하고 메이트에 따라 자동으로 추가되는 통합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것은
먼저 삽입한 요소를 인식하고 다음에 추가되는 내용의 메이트를 자동적으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D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로써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면 준비된 3D 크리에이터의 작업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제품 개발을 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유연성과 팀워크가 필요하지만 전 세계의 설계팀에 최신 툴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3D 익스페리언스는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고 클라우드에서 업계 최고의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와 3D 크리에이터의 X 앱을 사용하여 C 스쿠터 어셈블리를 완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배터리 인클로저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부품 설계는 일반적으로 스케치로 시작됩니다. 컨택트 메뉴 또는 바로가기 링에서 명령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기능 전환으로 하나의 명령에서 돌출, 회전 및 수입 간의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파라메터를 사용해 스케치 형상과 피처 기능에 모두 적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설계 변경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링은 상황에 맞게 관련성 기능을 바로 실행할 수 있고 실행된 명령어 기능 내에서 바로 스케치를 추가하여 삽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작업 단계를 이해하고 유사한 스케치 작업을 대신 진행해줍니다. 이런 설계 지원으로 신속한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가변 반경 필렛으로 해당 위치에 객체마다의 필렛을 손쉽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을 하여 다른 X디자인 창에서 열려있는 다른 X디자인 창으로 어셈블리 부품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지오메트리 기반으로 메이트를 추천하는 직관적인 컨택트 도구를 사용하여 부품을 쉽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어셈블리 컨텍스트에서 새 부품을 생성하고 피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PCB 및 기타 ECAD 파일을 기존 IDF 파일 형식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스냅 투 핏 결합 도구로 반복적인 조립 작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유사한 구성 요소 배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메이트와 함께 복사 기능으로 패턴이 적용되지 않는 부품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급 메이트를 통해 설계자는 복잡한 모션 시나리오를 시각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PLM 서비스로 팀과 연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설계에 대한 공동 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집니다. 디자인 작업 공간 내에서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업데이트된 모델을 공유하기 위해 마크업을 생성하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셈블리에서 패턴 기능을 사용하여 삽입된 객체를 패턴화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된 스케치 정보를 가져와 사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된 나사산 유형을 제공하고 간단한 표면 선택만으로 나사산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트 기능으로 구성 요소를 가상 프린트 베드에 배치하고 3D 프린트 출력을 위한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정렬 도구는 병합을 피하기 위해 부품을 지능적으로 배치하고 서포트 분석은 인쇄 중에 서포트가 필요한 설계 영역을 결정합니다. 지원되는 클라우드 프린팅에 연결해서 사용하거나 가장 일반적인 3D 형식으로 내보내고 프로토타입을 즉시 만들 수 있습니다. 3D 크리에이터는 연결된 모든 장치의 브라우저에서 설계 작업을 완료할 수 있고 팀원과 협업하고 제조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필수 도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D) 크리에이터에 있는 X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모든 기능을 설치하지 않고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X앱은 3D 크리에이터와 3D 스컬프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X앱을 하나하나 통합시켜서 솔리드웍스와 마찬가지의 작업을 클라우드 내에서 진행하실 수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설명한 8가지 내용 이외에 또 다른 내용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트 기능을 이용해서 맞춤형 빌드 플레이트를 만들 수 있고 배치할 수 있으며 기계 사양을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클라우드 기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입력도 가능합니다. 이어서 3D 프린트 기능을 통해서 자동 정렬을 실행한 내용입니다. 레이아웃을 이용하면 3D 프린트 중 출력물 형상이 병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부품 위치를 구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3D 프린터의 서포트 어널리시스입니다. 기계의 사양에 따라 3D 프린터 중 지원이 필요한 영역과 필요하지 않은 영역을 시각화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3D 스컬프터와 3D 크리에이터, X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애드인 기능 중 라우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우팅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가면 솔리드웍스 프리미엄에서는 라우팅 기능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 없는 경우 프로나 스탠다드를 사용하고 계신데요. 프로나 스탠다드를 사용하셔도 모듈을 추가 구매하여 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인을 하시고 필요하실 경우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우팅 기능에는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배관, 튜브, 배선이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의 중점은 배선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향상된 전기적 속성입니다. 정확한 크기 및 질량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저희가 전기 도면의 배선을 얻을 수 있는데 수동 단계를 감소해서 정확도를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중회로 스플라이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복잡한 배선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으며, 네 번째로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관리자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럼 준비된 영상을 통해 해당 내용을 한번 하나하나 속속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냉장고에는 냉매와 물 공급을 위한 구리 및 유연한 튜브, 전원 및 논리 회로를 제공하는 전기 하네스 등 여러 라우팅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솔리드웍스 라우팅이 적합합니다. 냉각 시스템의 전기 하네스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적 특성은 이제 하네스 번들의 길이와 외경을 표시하며, 이는 이제 더 정확하게 계산되고 사용되지 않는 코어를 설명합니다. 보너스로 번들 단면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와이어는 모두 점선 글꼴로 표시됩니다. 전개된 하네스 도면은 제조 정보를 전달하고 모든 와이어 및 커넥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하네스 도면은 일반적으로 많은 수동 편집이 필요합니다. 2023의 새로운 기능인 커넥터와 와이어 모두에 대한 자동 부품 번호는 옵션에 따라 선택한 내용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수준의 도면 병합 자동화는 시간을 절약하고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넥터 테이블을 가리키면 커넥터 기호와 연결선이 생기며 강조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테이블에 열을 추가하면 모든 테이블에 추가하겠냐는 안내창이 나오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수동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으로 냉동고 인서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설계 변경으로 인해 냉각 회로에 다른 팬을 추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 하네스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곳에 2선식 전원 케이블에 스플라이스를 추가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2023년에 새로 추가된 스플라이스는 이제 각 회로에 대한 별도의 스플라이스가 필요한 것과 달리 다중 연결점을 지원합니다. 다중 스플라이스 구성 요소를 제자리에 고정하면 배선 및 케이블로 쉽게 변환되는 가이드라인이 생성되고,
자동 라우팅으로 3D 표현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라우팅의 개선사항은 라우팅 시스템으로 설계하고 제조를 위한 적절한 문서 자동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 연결하면 라우팅 라이브러리가 자동으로 분류되고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이로 인해 라이브러리 관리에 IT 간접비를 줄이는 동시에 모든 사용자에게 공유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4가지 사항을 준비된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그 4가지, 향상된 정기적 속성과 2번째 전개도의 개선, 3번째 다중회로 스플라이스, 4번째 라이브러리 관리자 개선 사항입니다. 이 4가지를 그럼 한 번 더 개별 사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상된 전기 속성으로 인해 선택한 루트 세그먼트의 지름 및 길이 표시가 가능하고 미사용 코어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단면 표시를 통해서 하네스 번들의 와이어 및 케이블 베어를 정확하게 시각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코어는 점선긋골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개도 개선 사항입니다. 3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커넥터 및 와이어에 지능형 자동 부품 번호를 삽입할 수 있고 커넥터 테이블 교차 강조 표시를 이용해서 어떤 커넥터가 어떤 테이블과 연결되어 있는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커넥터 테이블의 추가열 전파를 통해서 테이블을 한 번에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중회로 스플라이스는 스플라이스 구성 요소가 여러 연결점을 지원하게 됐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배선 시나리오를 3D로 묘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라우팅 라이브러리 관리자가 개선되어 빠른 실행 시간과 향상된 성능과 응답성, 새로 변경된 UI로 직관적인 라이브러리 세팅이 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우팅 기능을 통해 배관, 튜브, 배선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아직 사용하고 계시지 않은 고객이 있다면 라우팅을 도입하여 보다 편한 설계를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비주얼라이즈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가 작성한 모델링에 렌더링 이미지가 필요하거나 렌더링 동영상이 필요하다면 이 비주얼라이즈를 사용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내용에 대해서 신기능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삽입입니다. 솔리드웍스 트리 정보를 유사하게 가져오기 때문에 이로 인해 렌더링 작업 방식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PBR 프리뷰입니다. PBR 재질에 대한 미리 보기 품질이 개선되어 최종 렌더링 상태를 보다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2가지 렌더링 엔진 이외에 새로운 스텔라 렌더링 엔진으로 인해서 새로운 렌더링 엔진 추가로 이번 릴리즈를 기점으로 3D 익스피리언스 전체 포트폴리오와 호환성이 향상되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준비된 영상을 통해 비주얼라이즈의 새로운 신기능과 더불어 사용자의 편의성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그래픽은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 2023보다 빠르게 그래픽을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비주얼라이즈는 CAD 모델에 놀라운 그래픽을 생성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했으며 이번 릴리즈의 전체 프로세스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비주얼라이즈 2023 개선사항은 프로세스 시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져오기 옵션을 선택하는 것은 원하는 목적에 맞게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비주얼라이즈 2023은 솔리드웍스 파일에 가장 적용 가능한 옵션만 필터링하여 이 프로세스를 가속화합니다. 컴포넌트 파트 바디가 제공하는 개별 제어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동일한 표현을 단일 부분으로 그룹화하는 편리함을 원하십니까?
컴포넌트 파트 바디 옵션은 이전 릴리즈의 자동 모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이번 릴리즈에서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 가져오기 옵션은 이제 비주얼라이즈에서 모양 제어를 유지하며 솔리드웍스 어셈블리 구조를 모방합니다. 이는 비주얼라이즈 사용자가 솔리드웍스 모델에 이미 정의된 하위 어셈블리와 같은 그룹화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비주얼라이즈는 손에 넣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지오메트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3년에는 GLTL8 같은 비솔리드웍스 파일에 대한 표준 가져오기 옵션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면을 설정하는 동안 미리 보기 모드를 사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복잡하거나 세부적인 모델에 관련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리 보기 모드는 조명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라이즈 2023에는 PBR 재질 미리 보기 처리가 개선되어 표면에 대한 비표현, 반사 반응을 알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 모드 성능을 유지하면서 설정을 자신감 있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렌더링 옵션이 재개되면 하이트맵과 같은 고급 PBR 옵션이 맨 위에 추가됩니다. 렌더링의 일반적인 사용 사례는 다양한 색상 옵션을 보여주는 컬러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컬러웨이 내용을 만들기 위해 가져오기 옵션은 다음과 같이 선택하여 그룹화합니다. 패턴을 이용하여 준비한 배치대로 나열합니다. 손쉽게 배치 작업을 진행하고 어려운 작업을 진행합니다. 필요한 색상, 코드, 견본 및 참조를 추적하고 비주얼라이즈의 모든 내용을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더욱 개선된 색상 선택키를 사용하면 어려웠던 과정이 가장 쉬운 부분이 될 것입니다. 색상 팔레트 전용 탭에 몇 가지 기본 팔레트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팔레트는 솔리드웍스, 어도비 ACO 파일, 벡터 파일의 로고 또는 웹페이지 CSS 또는 HTML 파일에 직접 가져올 수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 무엇이든 클릭 한 번으로 특정 색상을 비주얼라이즈로 직접 추출할 수 있습니다. 팔레트로 가져온 후에는 손쉽게 제어할 수 있고 검색 가능한 이름이 있으면 견본에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색상 대화 상자가 도킹 해제되고 닫힐 때까지 후속 작업에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색상을 가져올 수 없는 경우 이전 릴리즈와 유사한 방식으로 색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색상 탭에서 그래픽 디스플레이로 색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색조 슬라이더는 이제 HSV뿐만 아니라 RGB에서도 표시됩니다. 이제 헥사코드 붙여넣기 기능과 인쇄에 사용되는 CMYK 정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색상 선택키 자체를 사용하여 화면의 아무 곳에서나 값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는 동안 색상 미리 보기가 확대되어 정확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선택한 견본의 색상을 팔레트에 추가하고 팔레트를 잠가 더 이상의 변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팔레트는 사용자 간의 공유 자산으로 내보내거나 솔리드웍스로 다시 가져와서 설계 단계에서 정확한 색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8가지 색상 선택도 모든 세션에서 최근 색상으로 유지됩니다. 더욱더 향상된 색상 관리 시스템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정확한 색상을 보장합니다. 이제 정의한 색상을 패턴에 적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작성된 표현을 준비된 단일 객체에 모두 적용합니다. 이제 렌더링을 시작할 때입니다. 비주얼라이즈 2023에는 스텔라 피지컬 커렉트라는 새로운 렌더링 엔진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흥미로운 새 기능은 미래의 플랫폼 제품 포트폴리오와의 긴밀한 통합을 위한 것이므로 환영할 만한 추가사항입니다. 작성된 멋진 그래픽은 공유해야 합니다. 렌더링이 완료되면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고 나머지 팀과 피드백을 공유하고 성과물에 대해 즐거운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 2023을 사용하여 CAD 모델의 생명을 불어넣고 판매, 마케팅, 웹사이트 등 콘텐츠 게시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 비주얼라이즈의 다음 3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삽입, PBR 퓨리뷰, 스텔라 렌더링 엔진, 이 3가지가 기본적으로 2023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추가된 내용을 통해서 보다 더욱더 비주얼라이즈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이외의 내용으로 아까 전에 영상에서 보셨던 색상 선택키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색상 선택키는 아주 큰 폭으로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색상 선택키 도킹 해제 및 사용 가능 내용과 색상 팔레트 및 가져오기 제어, RGB 및 HSV 모드에 있는 색조 슬라이더, 16진수 코드 지원, 색상 선택키 미리 보기 확대, 세션 절반에 걸쳐 가장 최근에 사용된 8가지 색상 유지 등 이번 새로운 색상 선택키를 사용하면 사용 가능한 형식 참조 파일에 관계없이 회사 또는 특정 색상을 비주얼라이즈에 즉시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세션이 완료되었습니다. 솔리드웍스의 신기능은 사실상 제가 소개시켜드린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 솔리드웍스 2023 신기능을 검색하시면 솔리드웍스에서 준비한 도움말을 통해서 더 보다 많은 신기능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세션과 관련된 Q&A 사항은 저의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해당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마지막 해석 관련 신기능 세션을 참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료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